안녕하세요. 충남 온라인학교 2학년 국어 수업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학년 국어에서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2학년 국어교과의 1학기, 2학기를 통틀어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지 우리 배운 내용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국어교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총 5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영역이 있을까? 일단 듣기, 말하기, 또 듣고 말하는 거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죠. 같이 이루어지죠. 듣기, 말하기, 그리고 읽기, 쓰기, 문법과 문학 이렇게 총 5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교과 과정이 모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5개의 영역 안에서 내용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2학년 국어 과정 역시 이 5개의 영역 안에서 적절히 내용을 분배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배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학년 국어도 역시 듣기, 말하기, 그리고 읽기, 쓰기, 그리고 문법과 문학으로 이렇게 총 5개의 영역 안에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학년 과정 듣기 말하기에서는요,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주로 대화와 발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대화라는 건 뭘까? 대화를 왜 하게 될까? 이런 대화의 듣기 말하기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다루게 됩니다. 듣기 말하기의 본질이 뭐야? 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력적으로 공유하면서 새로운 생각으로, 더 나은 생각으로, 발전된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대화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의미 공유 과정으로서의 듣기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아까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대화에 대한 장면을 보면서 그 사람 각각의 인물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 생각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그 단원을 공부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바람직한 대화의 모습은 어떤 건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어야 되겠죠. 또 대화라는 건 이렇게 의미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의 감정을 잘 읽어주는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공감하며 대화하기 단원에서는 서로 어떻게 대화를 해야 공감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교과에서 일단 문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화를 보고 왜 이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 대화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다면 좋았을까? 어떻게 반응했으면 이 대화가 원활하게 풀려나갔을까?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면서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대화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적절한 반응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대화의 문제점을 찾고 그러면 이 대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고민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발표 부분에서는요. 자, 발표라는 건 어때요? 이렇게 말과 글로만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2학년 국어에 나오는 발표 단원에서는요. 이런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 동영상이나 인터뷰 자료나 그림이나 사진, 도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제시를 하면 좋을지, 어떤 자료를 선택해서 발표할 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요. 이 발표에서 사용된 자료가 과연 적절한 매체 자료인지 그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각각의 자료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 이 대화와 발표를 공부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지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기 부분도 역시 매체를 다루고 있어요. 발표할 때만 우리가 매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죠.
일상생활 속에서 뉴스나 신문 또는 뭐 카드 뉴스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인터넷 기사, 카드 뉴스 같은 것들 속에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읽기의 세화의 매체는요. 각각의 매체 속에서 어떤 표현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지, 각각의 표현 방법들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 방법을 썼을까? 왜 글씨 크기 이렇게 크게 했을까? 작게 했을까? 또는 왜 이런 도표를 제시했을까? 왜 이런 인터뷰 자료를 넣었을까? 하는 매체 속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의도를 여러분이 이 단원에서는 중점적으로 살펴봐줘야 되겠습니다. 2학년 국어 읽기 단원에서는요,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연계해서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있어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왜 우리는 읽어야 할까? 왜 독서를 해야 할까? 독서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독서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읽기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난 동기를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읽기를 내 삶에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왜 읽기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많이 이야기해줬죠. 지식을 얻기 위해서 또 감수성이 풍부해진다든지 또는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든지 또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든지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가치들을 최대한 많이 떠올려 보고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읽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해 주면 좋겠죠. 2학년 읽기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설명하는 읽기 부분입니다. 자, 설명하는 글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 설명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설명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념을 잘 익히고 그리고 글 속에서 어떤 설명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자, 설명 방법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뭐 있었어요?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그리고 분류와 구분, 분석, 인과, 과정. 이러한 설명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그리고 이거를 글 속에서 찾아줘야 돼요. 그냥 이 개념만 외우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글 속에서 어떤 표현 방법이 사용되는지, 비교가 사용되었구나, 대조가 사용되었구나, 분류가 쓰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채야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글의 구조에 대한 정보로 이 내용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런 설명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내가 써봐야 되겠죠. 2학년 국어 쓰기 단원에서도요, 이 설명하는 글 쓰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하는 글을 읽었으니까 이제 써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배웠던 설명 방법을 내가 쓰고 싶은 주제에 알맞게 활용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제에 알맞는, 내가 쓰고 싶은 주제에 맞는 설명 방법을 우리가 고를 수 있어야 되겠죠. 알맞게 선택을 하고 또 각각의 쓰기 단계, 쓰기 과정을 따라가면서 이 내용을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각각의 쓰기 단계에서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조직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고쳐 쓰기 단계에서 우리가 주제에 맞게 내용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보고 조정해보고 수정하는 작업도 해줘야 되겠죠. 자료 수집을 하면서도 우리가 내용과 관계없는, 주제와 관계없는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고 또 내용을 조직하면서도 그 개요에 관계없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잘 찾아내서 삭제를 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학년 국어 쓰기 부분에서는 이 설명하는 글 쓰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다른 한 부분으로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쓰는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다양한 표현이라는 거는 문학에서 배우는 문학적인 표현 방법, 비유나 역설, 반어 이런 게 아니라 쓰기에서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 또는 속담이나 격언, 참신한 표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나의 상황에 알맞게 적용해서 쓸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이 관용적 표현이 일단 뭔지, 손이 크다라든지 간이 작다라든지
간이 콩알만해졌다라든지 이런 관용적 표현들이 무엇인지에 더 잘 알고 그리고 속담과 격언이 뭔지 알고 그리고 참신한 표현이 뭔지 잘 알고 이것들을 나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문법 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문법에서는요,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로 한글에 대해서 배워요. 한글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하는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음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모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렇죠? 자음과 모음의 창제 원리 각각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음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느처럼 혀 모양을 조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집니다. 무는 미음, 입 모양을 본떠서 이응, 목구멍 모양을 본떠서 시옷, 이의 모양을 본떠서 모양을 본떠서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들의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획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가획의 원리로 또 글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가로로 이렇게 획이 더해지는 가획뿐만 아니라 세로로 더해지거나 이렇게 다른 부분에 가획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체자들도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모음도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을 본뜬 것이 아니라 뭘 본떴어요? 사상을 본뜹니다. 천지인, 하늘과 땅, 인간이라는 사상을 본떠서요, 이렇게 글자를 만들게 되죠. 자음과 모음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또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지 한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음과 이 자음이 좋은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발음과 소리의 연관성이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소리와 발음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든지 또는 모아쓰기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글을 쓰고 있다든지 또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리 A라는 하나의 소리에 A, 에 같이 여러 개의 소리가 대치되고 있는 반면 한글의 경우에는 하나의 문자에 하나의 소리만 대응한다 하는 이런 특성들 여러분이 이 한글 단원 배우면서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2학년 국어 문법에서는요, 발음과 표기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말에 존재하는 규범인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 발음법, 그 전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2학년 과정에서는 자주 틀리는 발음, 자주 틀리는 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 부분에서는 의, 의 발음이나 아니면 받침의 발음. 여러분, 무릎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라고 발음해야 맞겠죠. 그죠? 닭이가 아니라 달기. 이렇게 받침의 발음. 자주 틀리는 발음들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기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게 맞는 표현인지 낫다와 낫다. 어떨 때 상황에 맞는 표현인지 틀린 표현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담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웁니다. 자, 이전에 듣기 말하기에서는 대화를 배웠다면 이 대화를 문법적으로 분석해 놓은 게 바로 담화예요. 담화 부분 역시 문법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개념적인 어휘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 입 밖으로 표현돼서 나온 발화라는 개념. 이 발화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담화가 되죠. 그리고 이러한 담화는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달하는 내용, 이들을 둘러싼 맥락. 이렇게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맥락은 대화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상황 맥락과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배경인 사회문화적인 배경으로, 사회문화적인 맥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담화의 구성 요소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실제 담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담화의 의미가 해석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살펴봐 줘야 됩니다. 이런 아까 말했던 상황 맥락이나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 담화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장면들을 보시면서 각 장면에서 각 상황에서 어떻게 담화의 의미가 해석되고 있는지를 잘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문학 단원에서도 역시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로 문학에서 사용된 개성적인 표현 방식들 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로 화자와
서술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학작품의 재구성,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담아주고 있는데요. 개성적인 표현과 발상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문학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찰진 드립이 있듯이 문학 속에도 이런 드립이 있다, 재밌는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이 쓰이고 있어요? 운율, 글 속에 드러나는 음악적인 요소, 비트와 라임, 음악적인 요소, 운율과 그리고 반대로 말하는 반어, 그리고 돌려서 까기, 웃음으로 비판하는 풍자, 그리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요. 겉으로는 모순이지만 그 속에는 진실이 담겨있는 역설적인 표현까지, 이런 네 가지 표현을 2학년 과정에서는 중점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화자와 서술자, 여러분들이 문학에서 이 부분을 정말 어려워해요. 화자라는 건 뭐예요? 말화자예요.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디에서? 시 속에서. 시에서 말하는 사람 우리가 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서술자는 뭐야? 똑같이 서술해주는 사람이에요.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소설 속에서 말하는 사람 우리는 서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나 소설을 감상할 때 어떤 화자가 등장을 하는지, 누가 이야기를 해주는지 여러분이 찾아보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 왜 이런 화자를 내세웠을까? 왜 이런 서술자를 내세웠을까? 그 효과를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그리고 소설에서 화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서술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소설의 주제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소설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서술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재구성입니다. 자, 이러한 문학 작품은요, 다른 문학 작품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기도 하고, 다른 예술 작품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탄생하기도 하고요. 또는 새로운 재미를 위해서 영화나 드라마로 또는 뮤지컬로 이렇게 매체를 달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점을 바꿔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거나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를 하면서 새로운 소설로, 새로운 시로 재탄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재구성된 문학 작품을 여러분이 원작과 함께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이 작가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새로 썼는지 찾아서 비교해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학년 국어 내용들을요, 5가지의 내용 영역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셔서 1학기 교과서를 펼쳐주세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5개 영역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정리하실 때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 글을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이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자와 서술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그 옆에 동백꽃, 이렇게 같이 배우는 작품을 써주는 거죠. 그리고 이 동백꽃에 어떤 서술자가 쓰이고 있는지, 어수룩하고 순박한 서술자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2학년 국어 내용을 정리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국어를 배우는 즐거움을 여러분이 날마다 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